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 관리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런 걸 최소한으로 기대했다는 민주당 그리고 한덕수 그래도 쓰임새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겠는데요. 박수영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영이는 마흔역 임명하지 말라고 단시간에 쇼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박수영이 부산 수영에서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박수영이는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 논리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 명석이 박수영이도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또 단식이 아니라 뭐 자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뭐가 나오겠죠. 자기들도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제 분위기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완규를 임명했다는 것은 대선 국면으로 보더라도 이거 무조건 국힘 쪽에 불리한 것인데 왜 한덕수가 나서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만들었느냐. 두 번째 이완규를 함으로써 이것이 논란이 되면 결국 내란 세력의 앞잡이로 한덕수가 나섰다. 그럼 국힘 선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옳다고 박수를 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국힘이 한덕수가 이 두 사람 지명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은데. 알았을 수도 있다. 네, 같이 내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힘은 대선은 어차피 지는 거고 대선 이후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저는 그 생각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 임명을 감행한 것이 국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이제 정당 해산 청구 심판을 이제 받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그 걱정 때문에 저는 무리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 포석도 했다. 그래서 국힘은 지금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제기하고요. 혹시라도 국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 이거 환영성명이라도 환영성명 내야 하는데 이게 이완규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을 건데 아마 이완규는 내세워놓으면 끝까지 내란 세력 편에 들어서 목숨 걸고 자기 편을 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완규는 제가 이완규가 법률가로서 어떤 법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보면 단 한 번도 기존의 어떤 그 통설적인 상식적인 법리에 의거해서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나치 시대 수준의 법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완규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서도 박사학위 받다 보면은 왜 교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어거지를 써가지고 교수들이 아주 학을 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되는 게 원래 자기 소원이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완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완규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분탕질을 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 헌법재판관 인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법원에서 나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국힘의 법조 출신 그 저기 정치인이 자기 이제 알고 지내는 여성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해야 되는데 누가 좋겠냐. 그러니까 조한창 씨 추천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간에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아니 뭐 거기도 괜찮은데 보수적이고 괜찮은데 걔는 좀 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정형식을 능가하는 완전히 꼴보수를 지금 지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내란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힘이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한덕수가 저질렀네, 당황스럽네, 우리 선거에 불리하네. 그건 저는 그 생각.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가 하도록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논평하지 않고 싸우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극우 세력 한 명을 넣어서 헌법재판소를 계속 흔들어라.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선은 치워버리고 안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정당 해산도 되고 우리 진짜 다 죽으니까 마지막에 한덕수가 총대매라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한덕수의 판단이 오늘 이런 임명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간의 조희대의 태도를 보면 대법원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헌재가 걱정인데 헌재에다가 꼴통 보수들을 집어넣어놔야지 우리가 좀이라도 안심하고 발 뻗고 자는 거 아니냐. 야,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 국힘 쪽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제작진 지금 실시간으로 환영 성명이 나왔는지 국힘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만 우리는 쳐다보고
거기에서 가처분 받아들여서 임명이 일정 시간 동안 유보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본안 심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느냐. 다른 수단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현실적으로 압박하는 거 외에 예. 절차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수단은 헌재가 가처분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위헌적인 권한 행사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 이게 지금 급선무고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헌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8대0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쏟아졌는데, 지금 이 순간도 다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네. 국민의 목소리 들으세요라고 하려고 하니까, 야, 이게 무슨 국민된 도리로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거 우리가 다시 다 덮어쓰고 또 헌법재판소를 또 우리가 압박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별게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정말 예.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지금 파면이 돼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 자, 먼지처럼 사라졌다고 제가 극우 준동이 네. 급격하게 줄어든 걸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넓고 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한두에 쌓아진 게 아니라 친일 때 친일 행각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과 그 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독재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랄까 이렇게 핵심 코어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군사 독재 같은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업권을 따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투기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혜택을 누렸다거나, 정경유착을 통해서 어떤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서 치부를 했다거나, 이런 집단들이 핵심에 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팔수 짓을 하고 있는 그 족벌 언론이나 또 족벌 언론이 아닌 여타의 언론들도 어차피 우리 자본에 다 장악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게다가 이제 종교 집단까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조직력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이 되니, 우리가 새 정부가 민주정부가 출범하든 말든 그냥 또 쥐고 흔들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환경은 우리한테 유리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준동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죠. 야, 우리님께서는 싹 다 바꿉시다. 이완규 탄핵하라. CHK님, 얼음땡님, 지금 국민이 다시 나서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못된 자들만 임명하는 정말 내란 세력이다. 송천님, 향긋한 바람님도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정말로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텐데요. 당장 초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하니까 결론은 우리는 압박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정권 하나 잘못 뽑아놓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절멸을 할 정도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들의 준동은 끝이 없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재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일부 재판관들의 지연 전략이 먹혀가지고 그냥 날짜를 넘겨버리고, 그 뭐 7인 체제로 가가지고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헌재 무용론, 헌재 해체론, 헌재 폐쇄론, 이게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통해서 약간 만회가 된 상황인데, 이게 이 한덕수의 이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헌재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헌 과정이 따라올 텐데,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헌 논의를 이 사안이 촉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제 논의를 진행할 것인데, 사실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도 그 투표를 대선 때 동시에 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 스픽스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국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압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